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 오늘 두 번째 영상 역시나 정말 기쁜 내용으로 알차게 최대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임영웅님에 대한 기록 소식들만이 아니라요. 정말 깜짝 놀랄 근황 내용까지 정말 많은 내용이 나왔는데 이 많은 내용을 바로 한번 쉬지 않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소식 기록부터 가슴이 뜁니다. 임영웅 쇼츠 채널 전체 조회수 6천만 뷰를 돌파했다. 가히 유튜브의 제왕이라고 불리울만 하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오늘 올라오게 된 것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의 요즘 쇼츠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어서 정말 신나게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임영웅님이 쇼츠 채널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엄청난 이 노력과 투자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어요. 이런 쇼츠 활동이 대중적으로 퍼지면 퍼질수록 결국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나의 연령대가 더욱더 넓어지게 되고 더욱더 그 숫자가 많아지게 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쇼츠 채널 구독 잘 안 하신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가셔서 좀 구독해 주셔야 한다.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쇼츠 채널 구독자 수가 좀 굉장히 미미한 상태다. 이거 빨리 우리가 늘려줘야 한다. 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임영웅님이 영상을 자주 업로드 하니까 알아서 구독자가 어떻죠? 계속하여 폭등하고 있는 상태죠. 그만큼 이 쇼츠건 유튜브 전체건 활동량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활동을 본격적으로 해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그만큼 임영웅님과 임영웅님의 소속사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어떻습니까? 이 채널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뭐 요런 걸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야말로 쭉쭉 번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벌써 전체 조회수가 6천만 조회수가 돌파됐어요. 이거 이 속도면은 금방 1억 뷰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면은 2020년 3월 27일 날 개설됐던 이 쇼츠 채널이 2021년 2월 23일 1년 전 연습실 영상 이것이 업로드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딱 2021년 2월이니까 오늘 날짜로 이제 1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벌써 조회수가 6천만 뷰를 기록했어요. 이게 점점 조회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쇼츠 채널이 앞으로도 굉장히 이 다양한 모습들을 선보이게 될 가능성이 어떻겠습니까? 매우 높다. 네, 매우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록 소식은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97주 연속 1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00주 연속 1위가 정말 코앞에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코앞에 임영웅님의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97주 연속 1위가 놓여져 있으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더 힘을 내서 투표를 참여하고 계시겠습니까? 자, 이런 투표가 더욱더 활성화돼야 100주 연속하여서 각종 특전과 시상식에서 상도 임영웅님이 수상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97주 연속 1위가 쉬운 기록이 아닙니다. 자, 보면요.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1월 4주차에 집계된 평점 랭킹에서 임영웅님이 46만 9천 표가 넘는 압도적인 표를 획득하면서 이렇게 대기록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2위에 뭐 이찬원님, 3위에 김호중씨, 뭐 이렇게 트롯맨들과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쭉 위치한 걸 보면 이 아이돌 차트가 그냥 트롯 가수들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전체 가수들 중에서 이렇게 투표로서 순위가 매겨지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의 이런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지수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전체 득표수 44만 표인데 나머지
인원들을 다 합친 숫자와 비등할 정도로 임영웅님 혼자서 받은 이 투표수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소씨가 임영웅이라는 글자로 이렇게 세 글자 나란히 붙여서 모든 댓글을 작성해야 브랜드 평판 지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부터 제가 임영웅님 하고 있는데, 가끔 영웅님 하더라도 이제는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임영웅이라고 세 글자 안에도 이 댓글 쓰실 때 임영웅 세 글자 붙여서 써야 된다라는 거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그래서 임영웅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웅님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자, 이 대단한 아이돌 차트 기록과 더불어 또 엄청난 기록이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애니팡 시리즈입니다. 최근에 이 웰메이드 측에서 15%가 넘는 이 판매율이 상승했다는 기사를 설명드렸어요. 근데 더 놀라웠던 건 2030 젊은 세대의 수요층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광고주인 이 웰메이드 측에서도 굉장히 쾌거의 소식이 올라온 거죠. 임영웅과 고객층을 넓힌 위메이드 플레이. 애니팡 시리즈가 업데이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홍보 모델 임영웅 효과로 게임 인지도가 확대된 애니팡 시리즈라고 딱 못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임영웅님이 애니팡 시리즈의 이 모델 효과가 엄청나게 높다라는 겁니다. 자, 내려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하여 뭐 그래픽도 개선이 되고요. 웰메이드가 아니라 위메이드죠. 위메이드 플레이의 기술 노하우까지 선보이게 될 거다라면서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대대적인 게임 업데이트는요, 소씨가 이 게임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게임에서 막강한 업데이트가 있다라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분야를 더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임영웅님을 광고 모델로 하여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느 효과가 있는지를 추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새로운 게임을 뭐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기존 게임의 반응 정도만 살펴보겠다, 뭐 요런 개념일 수 있는데, 자, 임영웅님을 광고 모델로 섭외하고 나서 엄청난 효과가 폭등하니 대대적인 업데이트까지 함께 병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다른 브랜드로 따지면 뭐 웰메이드라고 친다면 남성복 3벌만 내고 임영웅님을 광고 모델로 썼는데 이게 막 폭등을 해요. 그러면 웰메이드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다양한 라인업의 옷들을 막 출시하겠죠? 판매량이 폭등하고 있으니까요. 똑같습니다. 애니팡 입장에서도 게임이긴 하지만 광고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으니, 홍보 모델 효과를 보고 있으니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케팅 이사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임영웅과 함께 이용자 확대라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자신들 자사의 애니팡 시리즈이다. 국민 게임에 걸맞은 기술력으로 저사양 모바일 기기 등 어떤 환경에서도 잘 구동되는 고품질의 국민 게임 업데이트를 펼쳐나갈 것이다. 임영웅님과 함께 홍보 모델로서 이 애니팡의 복귀 이용자가 43만여 명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니팡4 같은 경우는 30만여 명의 신규 이용자를 맞이했다고 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복귀자 43만 명에 신규 30만 명, 73만 명의 이용자가 다시 애니팡 시리즈를 엄청나게 플레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임영웅님과 함께 이용자 확대, 고객 확대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마케팅 이사가 신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뭐 저라고 해도 굉장히 신이 날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보면은 저사양 모바일 기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샀던 핸드폰 기기들 있잖아요. 뭐 한 2년, 3년 된 거, 뭐 5년 이상 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래된 핸드폰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그래픽이라던가 프로그램, 게임을 구동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핸드폰 게임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잘 안 돌아갈 법한 오래된 핸드폰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이 게임 자체를 잘 수정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술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니팡은 어떤 걸 내다보고 있느냐? 많은 시니어 세대 분들이 스마트폰을 자주 바꾸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 번 바꾸면 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최신형 핸드폰만이 아니라 세월이 흐른 핸드폰에서도 잘 구동될 수 있게 게임을 개선하겠다라는 건 임영웅님을 통해서 유입된 이 신규 이용자 대다수가 굉장히 많은 시니어 세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수요층, 새로운 고객들을 체크했다라는 거죠.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임영웅이란 가수의 광고 효과를 통하여 새롭게 유입된 수많은 시니어 세대 팬분들을 내가 차지하겠다. 놓치지 않겠다. 지금 요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광고 효과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상황이다. 근데 이런 칼럼이 눈에 또 하나 들어옵니다. 이제 2월 1일날 올라온 에세이 칼럼이거든요. 나도 소시적에는 임영웅이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쭉 보니까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뭐 합창부실을 다시 찾아갔다. 어머님 나이대가 합창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 합창부를 다시 찾았다. 그러면서 이 합창부에서도 뭐 여러 이제 일상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 역시 임영웅처럼 많이 주목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다라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프리미엄 구독을 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다양한 칼럼과 다양한 에세이에도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항상 대표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따지고 보면 이렇게 광고 업체에서 이거 뭐 당연히 임영웅님을 계속하여 선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아이돌 차트에서도 압도적인 대기록을 세워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런 쇼츠 채널에서도 조회수가 마구마구 폭등될 수밖에 없지 않나.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우리를 깜짝 놀래킨 사진들이 공개가 됐죠. 자, 이게 무엇이냐? 바로 청정원 라이프 임영웅님이 최근에 광고 모델이 된 바로 청정원 햇살 담은 간장 광고 기억나시죠? 근데 대대적인 지금 홍보를 하고 아주 반응이 가히 폭발적입니다. 이 도산대로라고 해서 도산대로가 어디냐? 자, 바로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곳입니다. 이 강남 한복판에 인간 햇살 임영웅이 뜨다. 이게 버스 정류장인데 이렇게 요즘 버스 정류장이 잘 돼 있거든요. 쭉 보니까 서울도심 한복판에 인간 햇살 임영웅이 뜨다. 야, 그러니까 강남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유동 인구가 있겠습니까? 이 엄청나게 유동 인구가 정해져 있는데 이 엄청난 유동 인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임영웅님의 이 간장 광고를 보고 있겠습니까? 야, 요새는 어디를 가도 임영웅 광고가 있구나.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엄청난 광고 효과를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알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대대적인 홍보를 도산대로 뿐만이 아니라 청정원에선 자, 신사역 근처 도산대로 그린스마트존 20여 곳에서 임영웅님의 이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형 이벤트거든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나 부착하는 것마다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단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확대하잖아요.
요 사진 간장 들고 있는 모습 잘 보세요. 확대를 쫙 하면 맞은편 보이십니까? 요 조그만한 사진. 이 조그만한 사진도 임영웅님이 이렇게 간장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무여곶이라는 것은 이런 각종 이 도산대로 근처에 10일 동안 임영웅님의 이 광고판이 20여 곳의 정류장에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하죠? 하루 동안만 광고해도 이게 수백만 원인데 10일 동안이니까 이게 얼마나 큰 광고비입니까? 하지만 청정원에서는 이게 빅 이벤트도 아닐 거예요. 아마 앞으로 진행될 빅 이벤트가 더 많을 겁니다. 아티스트 임영웅의 효과를 누구보다도 대기업과 광고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더 대박인 게 있어요. 임영웅 님이 과거부터 항상 자신의 버킷리스트, 이 위시리스트에 적었던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정말 좋은 아빠가 되기였거든요. 근데 그 좋은 아빠가 되기 프로젝트를 임영웅 님이 조금씩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착이 돼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니까 한 인스타그램이에요. 여기가 어떤 인스타그램이냐? 상담심리 전문가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 가정,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상담심리가인데 쭉 보면 내용이 자, 육아를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들을 어떻게 부드럽게 잘 컨트롤해야 하나? 어린아이들이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부드럽게 훈육해야 하나? 이런 이야기들을 막 설명하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적어서 올리는데 놀라운 게 요 글을 좀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쭉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훈육할 때 나의 표정과 태도는 어떤가요? 훈육할 때 나는 아이에게 스스로 진정할 기회를 주고 있나요? 많은 경우 훈육은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해요. 그러다 보니 눈을 치켜뜨고 노려보거나 으르렁거리는 표정과 무서운 말투로 훈육을 하곤 하죠. 하지만 아이는 무서우면 배우지 못해요. 훈육을 통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조절력을 키워줘야 하는데 무섭게 몰아붙이는 엄마의 모습을 통해 아이는 배울 수가 없어요. 훈육은 단호하지만 또 부드러워야 해요. 이 태도가 너무 어렵죠? 이걸 너무나 잘하고 계신 스테파니 어머니의 훈육법을 편집해봤어요 라면서 한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의 자녀 교육법을 예로 들었는데 놀라운 건 이 글에 임영웅님이 본인의 계정으로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이 좋아요가 아시다시피 유튜브 영상에 좋아요 누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 유튜브는 누가 어디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모르지만 인스타그램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팔로우 해놓은 팔로워라면 이 사람이 내가 보는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가 이렇게 바로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임영웅님이 이 글에 딱 좋아요를 눌렀어요. 팬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아이를 어떻게 훈육해야 하는지, 아이를 어떻게 키우며 좋은 아빠가 돼야 할지를 항시 고민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임영웅님이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콘서트장에서의 에피소드죠. 저도 언젠가 아버지가 되고 뭐 할아버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많은 팬분들이 안 돼요 라고 엄청나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때 임영웅님이 조금 셀쭉하게 삐졌었죠. 아니 여러분들은 다 결혼해 놓으시고 왜 저는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냐 막 했는데 결국 이 팬분들이 막 너무나 아쉬워하니까 알겠다 뭐 한 80 정도 돼서 생각해 보겠다 막 이런 말을 했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임영웅 님도 좋은 이성분을 만나서 현명한 아내분과 함께 아티스트로서의 활동을 쭉 이어나가야 되는 건 맞으니까요. 물론 임영웅 님은 이성적으로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건 뭐 우리 영웅시대 분들만이 아니라 방탄소년단 그 이전에 뭐 H.O.T 수많은 아이돌 팬덤 역시 비슷한 기분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뭐 결국 다 결혼을 했죠. 근데 임영웅 님이 뭐 결혼을 한다 안 한다 이 얘기를 하기 이전에 좋은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항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쳐 지나가듯이 들었던 이야기이고 뭐 임영웅 님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저거 다
방송용 멘트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절대 자신이 내뱉은 이야기를 어기는 법이 없죠. 작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라도 다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결국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입니다. 정말 많은 세월이 흘러서 팬분들이 최대한 덜 아쉬워할 만한 나이대에 임영웅님이 결혼을 만약 하게 된다면 그때는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이 임영웅님의 아버지로서의 모습도 우리가 응원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어찌됐건 임영웅님을 사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 그의 외모, 매력 다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의 목소리니까요. 그의 노래에게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 때문일 겁니다. 자, 이런 위로를 주는 임영웅님의 이런 최신 근황들, 소씨가 최근에 임영웅님이 축구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몸과 마음을 가꾸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진을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된 이 사진이 많은 팬분들에게 지금 회자가 되고 있어요. 임영웅님이 막 얼굴이 빵빵해질 만큼 열심히 뛰어다녔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사진이죠. 머리에 헤어밴드도 탁 하고 임영웅님이 추우니까 요 목도리처럼 목토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에 딱 끼고 역시나 나이키 축구 유니폼을 입고 열심히 이 풋살 경기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풋살인 줄 알 수 있냐? 이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보호대가 있잖아요. 일반 축구장은 이런 게 잘 없습니다. 왜냐면 풋살 같은 경우는 축구장보다 뭐 거의 한 절반 정도의 경기장 크기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공을 빵빵 차면 이게 외부로 날아갈 수 있잖아요. 축구장처럼 경기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보통 풋살장은 건물 꼭대기, 빌딩 꼭대기에 이렇게 마련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 공이 바깥으로 튕겨나가지 않게 이런 펜스, 이런 장애물을 많이 설치해 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봐도 임영웅님이 이 풋살을 했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 사진만이 아닙니다. 지금 자세히 보니까 요 사진도 회자가 되고 있어요. 요 사진이 뭔지 봤더니 임영웅님이 예전 이 이동국 축구 선수와 함께 경기를 했었던 그때 당시인 것 같습니다. 아마 뭉쳐야 찬다 때 같아요. 이동국 선수의 자녀분들로 보이고 이렇게 이동국 선수와 함께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확실히 그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나 그 이전이나 그리고 최근에나 임영웅님은 이 축구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건강한 청년이니까 우리가 콘서트장에서 보면 임영웅님 막 날라다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노래를 불려도 엄청나게 긴 성량으로 소화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축구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 대단한 축구 사랑이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동국 선수와 함께 축구를 했을 때 그런 말을 했죠. 아, 이 정도면 거의 일반 선수와 다를 바가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최근에 임영웅님이 이 한국영이라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와의 이 선후배 인연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국영 선수 역시 국가대표면요 정말 대한민국 1등이거든요. 이런 엄청난 선수가 오히려 왼발잡이 스트라이커로 정말 뛰어났던 선수로 임영웅님을 기억한 걸 보면 만약 임영웅님이 축구 선수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엄청난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 선수로서 대활약을 했을 거기 때문이죠. 아마 축구 선수를 했어도 임영웅님은 1류급이었을 거고요. 그 노력과 재능이라면 어딜 가도 두각을 드러냈을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팬덤을 보유하게 됐겠죠. 그랬으면 영웅 시대가 아니라 축구 시대가 됐으려나요? 뭐 어찌됐던 간에 임영웅님이 축구 선수를 포기해준 덕분에 가수의 꿈을 이루어준 덕분에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통해 위로를 얻고 지금처럼 매일매일 기쁜 덕질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 소식은요. 계속하여 세 번째, 네 번째 영상을 통해 쏟아낼 예정이고요. 소씨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영웅님의 리뷰를 해주고 계신 저희 어머님의 영상도 제가 항상 제 채널 영상 고정 댓글에 최상단에 링크를 고정해 놓고 있으니까요. 가셔서 시청도 해주시고 응원 댓글도 남겨주신다면 아들로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금방 다음 세 번째 영상에서 곧 만나도록 해요.